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쉐보레 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GM은 국내 포트폴리오 전략을 굉장히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승부가 될 것 같은 그런 차량들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정말 미국적인 차량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고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요. 트래버스와 콜로라도에 이어서 정말 미국적 감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SUV 타오가 등장하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 타오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즐거움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쉐보레 타오는 말 그대로 거대한 체격으로 이목을 끄는 플래그십 SUV입니다. 캐딜락 디비전으로 먼저 공개되었던 이제 에스컬레이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플랫폼도 동일하고요. 기본적인 체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휠베이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역시 육중한 무게 역시 주차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자인에서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승할 타오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 에디션으로 불리는 이 차량인데요. 검은색 보타이와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진 프론트 그릴, 그리고 하이 컨트롤 레터링 등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의 타오, 실버라도, 서버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전용의 이 프론트 엔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정말 대담하고 스케일이 돋보이는 이런 무게감 있는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측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선적이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러면서 좀 거대한 체격감을 느낄 수 있는 연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쉐보레나 캐딜락에 비해서 더욱더 날렵한 모습이죠. 여기에 네 바퀴에는 이 크롬 디테일이 되어진 22인치 알로이 휠이 더해져서 굉장히 이채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라인에 이렇게 크롬 가니쉬를 더해서 디테일을 더한 것도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어에 맞춰서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서 이 승하차의 편의성, 차량 가치의 매력 이런 것들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이 쉐보레 특유의 스케일이 돋보입니다. 에스컬레이드와 유사한 실루엣을 갖고 있지만 디테일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 가운데 크롬바도 그렇고요.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의 디테일 역시 이 쉐보레의 이런 듀얼 포트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타오 레터링도 검은색으로 칠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이 차체 안끝에 배치되어 있어서 수술할 V8 엔진의 이 사운드의 즐거움을 한층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형도 외형이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이 거대한 스케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길게 그려져 있는 대시보드 패널을 볼 수가 있고요. 큼직한 4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큼직한 디지털 계기판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이 버튼이라던가 이런 다이얼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은 캐딜락이랑 확실히 다르죠. 이래서 쉐보레만의 혹은 이제 쉐보레 픽업 트럭들과의 그런 공통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이 넓은 공간을 더욱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레그룸이라던가 시트의 크기도 상당하죠. 여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컨트롤 패널의 버튼도 상당합니다. 이어서 2열 공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이 3열 SUV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더해져 있어서 이 기능적 가치를 한껏 또 높여주고 있죠. 타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이 넉넉한 3열 공간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3열 SUV와는 다른 이 실제 성인 남성이 3열 공간이 앉아서 편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나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3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이 넉넉한 공간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서의 이 타워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플래그십 SUV로 국내 시장에 데뷔한 타오를 함께 경험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차의 체격과 이 뭐라고 할까요? DNA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쉐보레도 아니고요. GM의 이제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브랜드의 에스컬레이드와 형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차량의 특성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플랫폼도 그렇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많이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죠. 실제 제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26마력과 63.6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8 에코텍 3 6.2L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쉐보레라던가 쉐보레 콜벳이라던가 카마로라던가 혹은 캐딜락의 그런 고성능 모델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LT 계열의 그런
V8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10단 자동 변속기와 4WD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자, 4WD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코어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위처브 4WD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력한 V8 엔진을 앞세운 선굵은 주행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리터당 6km대의 이 효율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꼭 큰 차가 좋냐, 강력한 성능이 좋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차는 분명 좋은 차는 맞아요. 네. 실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 이 GM의 OHV 엔진과, 그리고 이 OHV 엔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채로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LT1, 이 에코텍3 V8 엔진이거든요. 사실 V8 엔진이라고 한다면 다들 과격하고 뭐 터프하고 이런 걸 떠오르실 텐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최신화된 V8 파워트레인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타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터져 나오는 힘, RPM 상승에 따라서 전개되는 그 매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에 따라서 자연흡기보다는 터보의 그 두툼한 토크가 더 좋지 라고도 말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제가 또 미국 차를 좋아하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실 이 우수한 출력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에 굉장히 다단화된 매력을 뽐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운전을 하면서 이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에스컬레이드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과거에는 이 타오, 서버밴 이런 차량들이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되었던 기능을 좀 한 단계 마이너하게 혹은 이제 이전 세대의 제품을 좀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세대부터는 현 세대의 에스컬레이드와 현 세대의 타오가 동급으로 동일한 세대와 동일한 기술을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걸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운전자에게 차량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이제 강제로 이 에스컬레이드와 타워의 이 등급을 좀 구분을 강하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그 구분을 좀 약하게 하되 모든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오는 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거대한 풀사이즈 SUV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저거 운전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좀 부담되는 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구비구비 치는 그런 진출입로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좁은 골목길을 다닌다거나 한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아무래도 전폭도 넓고 크기도 그렇고 길이도 길다 보니까 운전자의 주의를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이죠. 게다가 차가 무거워서 저렇게 이제 교차로에서 정말 주변을 보지 않고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 쭉쭉 밟으시는 분들을 피하거나 인지해서 조심하거나 이러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이게 주행을 해보면은 그냥 좀 크기가 클 뿐이지 운전이 어렵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체격에서 차의 무게감까지 느껴졌었거든요. 좀 이렇게 이 차가 좀 많이 무겁구나, 크구나, 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느낌이 좀 있구나 하는데, 요새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이 차의 무게감 자체는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 길이감, 그리고 내리막 구간에서 약간 좀 쏠리는 그 무게감, 이런 좀 물리적인 부분만 적응을 하면은 차를 다루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이 타워의 미디어 시승사에서 처음 탔을 때 이거 좀 물론 내가 에스컬레이드를 타보긴 했지만 좀 부담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동을 걸고 그 시승 행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주행을 시작하는 순간 그냥 편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차들이 사실 좀 터프하고 강렬한 그런 느낌은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던가 주행 제어 시스템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주행 그 질감은 되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 차를 다루는 게 메르세데스의 G클래스, 그러니까 G와겐보다 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G와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차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분명 이제 길이가 길고 차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야라던가 뭐 차간 거리, 차가 크기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충분히 대중들도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건 있어요. 확실히 이 차가 크다라는 건 분명 있지만 운전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 차라고 한다면 좀 뒤뚱뒤뚱하고 막 무겁고 막 코너링 안 좋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지금의 미국차, 특히 이 GM 계열에다가는 좀 적용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GM은 정말 셰시 개발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예. 셰시가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욱더 탄탄해지고 더욱더 탄성이 있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민첩해지고 경쾌해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런 뭐 절대적인 풀사이즈 SUV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조향 부분과 이 서스펜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국차의 단점,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편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차가 주는 매력이 상당하죠. 실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4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셰시 부분에서 정말 강력한 GMT 계열의 최신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우수하고요. 거기다가 MRC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네. MRC의 에어 서스펜션, 이 조합이면은 사실은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의 셋업이거든요. 다만 보여지는 것이 쉐보레라는 그 부분이 단점인 거죠.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강력한 견인력이라던가 등판 능력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차를 갖고 이제 레저 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여행을 캠핑을 다니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처음에 이거 에스컬레이드하고 서로 간섭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었는데, 일단 가격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에스컬레이드보다는 그 눈앞에 있는 포드의 익스페디션 같은 차량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익스페디션을 타보고, 전 타봤죠. 타보고 이 타오를 타보게 된다면 글쎄요, 익스페디션을 갈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타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에스컬레이드보다 한 단계 좀 못한 그런 차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의 타오는 그냥 에스컬레이드거든요. 패키지하고 뭐 공간 구성, 그리고 뭐 디지털라이즈 된 그 부분, 오디오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냥 에스컬레이드의 이 경량화 버전 좀 그렇고 대중화 버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예전에는 급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차가 어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어쨌든 차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크고 좋은 차를 원하신다, 타오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GM이 약간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먹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갖고 왔던 차들은 다 좀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먹힐까? 했던 차들은 다 성공하고 있어요. 이 타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인데 차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GM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차가 주는 의미, 이 차가 주는 매력 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매력적인 풀사이즈 SUV를 원하신다면 타오 분명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여러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일단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 좋고 V8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분명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한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쉐보레 타오를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야, 역시 이 풀사이즈 SUV에는 뭐 터보 엔진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V8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